종잣돈 모으려면 당장 이것부터 하세요. 주식으로 코인으로 돈을 불려나가고 싶어서 투자는 했는데 내 계좌는 점점 녹고 있다면? 그렇다면 내 의지만 있다면 실천 가능한 냉장고 파먹기로 최소 30만원은 더 통장에 쌓아봅시다. 안녕하세요, 홍이맘입니다. 오늘은 냉장고 파먹기 냉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14년도에 한국보건연구원에서 서울 가구별 한 달 평균 식비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1인 가구 36만원, 2인 가구 58만원, 3인 가구 81만원, 4인 가구 97만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 자료가 2014년도 자료니 지금은 평균 식비가 더 올랐을 거예요. 식비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외식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친구도 아이가 태어나고 밥을 하기 힘들어서 배달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 두 부부의 식비가 70만원이 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도 외식을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식하는 비용은 신랑과 제 용돈 안에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외식을 자주 하고 싶어도 용돈을 써야 하기 때문에 절제를 하는 것도 있지요. 이렇게 외식은 최소화하고 냉장고 파먹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현실적인 냉장고 파먹기는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스텝 1. 냉장고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장을 본다. 우선 냉장고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장을 가기 전에 재료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냉장고를 많이 채워넣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재료도 한눈에 파악이 가능해요. 만약 한눈에 파악이 어렵다면 냉장고 지도를 그리는 분도 있지만 한눈에 파악이 어렵다는 것은 장을 볼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냉장고는 이미 가득 차 있는 상태일 테니까요. 냉장고 문을 여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 냉장고 지도를 그린다면 오케이입니다. 냉장고에 더 이상 야채나 고기로 반찬할 것이 없으면 사옵니다. 우선 야채는 얼마나 있는지, 고기는 얼마나 있는지, 메인 메뉴를 만들 재료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합니다. 밑반찬을 만들 야채 종류가 3종류가 있으면 저는 사오지 않습니다. 그 야채를 다 먹어야 새로 사온답니다. 돼지고기나 닭고기, 생선 종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고기 종류나 메인 재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중에 한 종류만 있다면 그때 사옵니다. 메인 메뉴의 고기 종류로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하면 매일 돼지고기만 먹으면 지겨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 고기 2종류는 준비를 해 놓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기준을 정해 놓으세요. 먹을 것이 있는데도 사온다면 냉장고나 냉동실에 재료들은 상하고 결국 쓰레기가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돈 내고 버려야 합니다. 결국 식비 버리고 쓰레기는 버리는 돈 나갑니다. 스텝 3. 냉장고를 파먹자. 진짜 냉파는 냉장고 속 활용을 제대로 하는 것이죠. 냉장고에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고 레시피를 조합합니다. 계란이 있으면 계란 장조림을 하고 돼지고기와 김치가 있으면 돼지고기를 합니다. 자투리 채소들이 있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카레나 볶음밥, 짜장밥을 합니다. 저도 결혼을 하면서 음식을 시작해서 음식은 정말 할 줄 몰랐습니다. 제가 직접 해본 음식이라면 라면이나 이런 비슷한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밥은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고민이 무척 되었죠. 그래서 어플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제가 신혼 초에 가장 이용했던 어플이 밥타임 어플이에요. 재료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고 집에 있는 재료를 눌러주고 선택하면 재료 조합으로 메뉴 검색을 해줍니다. 그 메뉴에 맞는 다양한 레시피가 나와요. 결혼 초반에 식비는 절약해야 하고 무슨 요리를 해야 할지는 모르겠을 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어플입니다. 그리고 냉장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메뉴도 있어서 같이 이용하면 좋습니다. 스텝 4. 냉장고 식재료 릴레이 활용하기. 식비 절약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같은 식재료여도 요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해요. 보통 시금치를 생각하면 시금치 무침을 많이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시금치로 만들 수 있는 요리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시금치 무침을 하고 돼지고기에 얼마 전에 산 애호박 시금치를 넣어서 시금치 된장국을 끓였어요. 같은 시금치 재료지만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 맛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물을 하나 사면 무김치를 만들어 먹지 않는 이상 한 개를 다 사용하지는 않죠. 예를 들어 소고기 뭇국을 만들기 위해 물을 하나 샀습니다. 무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이때 무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를 검색해 봅니다. 깍두기 모양으로 무피클을 할 수도 있고 쌈무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TV에서 보니 무전을 만드는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한 통 사면 가장 처리하기 힘든 양배추. 보통은 샐러드를 많이 만들어 먹죠. 하지만 이 양배추로 물김치도 만들 수 있고 참치를 넣어서 양배추 참치볶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스트에 넣어 먹을 수도 있고 양배추는 냉파의 1등 공신 바로 오코노미야끼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 피클도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춰야 맛있는 요리가 된다는 편견은 버리세요. 우리가 만들어야 할 요리가 있는데 그 요리를 만들기 위해 모든 재료를 다 갖춘 상태에서 요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는 굉장히 많아요. 계란, 시금치, 단무지, 햄, 맛살, 당근, 우엉. 정말 무한합니다. 하지만 김밥을 만들기 위해서 이만한 재료를 모두 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즐겨보았던 집밥 백선생에 나온 김밥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어묵김밥이었습니다. 재료는 어묵, 단무지, 우엉 딱 3가지만으로 맛있는 김밥을 만들었어요. 내가 요리를 하려고 할 때 필요한 재료가 없다면 대체 가능한 재료를 넣어보세요. 이렇게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지 않아도 맛있는 요리로 충분히 탄생할 수 있습니다. 장을 보기 전에 먹고 싶은 일주일 메뉴 정하기, 그리고 나머지 요리로는 냉파 요리하기. 이렇게 냉파만 하면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아닙니다. 냉파는 남은 재료로 응용을 해서 만드는 것이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은 장을 봅니다. 이때 내가 먹고 싶은 메뉴를 고르세요. 그리고 그에 맞는 재료를 삽니다. 그렇게 맛있게 만들어 먹고 냉장고에 남아있는 재료로 냉장고 파먹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네 라고 슬퍼하지 말아요. 지금까지 한 달 식비 절약에 관한 냉장고 파먹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식비를 아끼기 힘든 분들은 이런 방법을 이용해보세요. 물론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죠. 돈을 많이 굴려서 투자 성공하고 싶은데 내 맘 같지 않아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루에도 롤러코스터를 타는 종목들을 보면 불안불안합니다. 요즘 시대에 투자는 이제 필수가 되어버렸지만 조금 더 내 통장을 불릴 수 있는 방법, 냉장고 파먹기를 해보세요. 이것은 내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니까요. 우리 모두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그날까지 우리 같이 힘내보아요. 이상 홍이맘이었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